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앞으로는 좀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그동안은 블로그에서 글로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 기업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채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채용입니다. 항목은 토탈 4가지고요. 4가지고 뭐 경험이랑 자기소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목이 4개입니다. 4개고요. 항목당 500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평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로 통칭하겠습니다. 건보랑 좀 맥락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채용 기간도 조금 비슷하고요. 정규직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심평원이 정규직 채용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턴 채용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 채용, 정규직 채용으로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묻는 내용들이 꽤나 비슷합니다. 경험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묻고 있어요. 경험 기반의 내용들. 대부분의 자소서들이 특정한 뭐 NCS 기반을 보더라도, 그리고 사기업 채용을 보더라도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협업을 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뭉뚱그려서 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소서 항목들이. 그런데 이 심평원과 건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보다 더 좀 밀접하게 질문들이 더 들어가요. 특정한 사항을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내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항목들입니다. 근본 심평원 인턴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우리 항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직 및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은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면요, 직무와 관련된 강점을 얘기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묻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턴으로 지원하면 행정 쪽, 기본적인 행정 업무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돋볼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직무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 보조 업무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직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 및 단체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무 관련 경험은 뭐 내가 혼자서 어떤 학습을 하거나 어떤 지식을 체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직 및 단체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조직 및 단체 활동은 뭘 해야 되나요? 어떤 활동을 하겠죠. 어떤 활동. 그럼 그 활동에서 체득된 지식이나 아니면 실무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실무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적어야 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경험으로 이거를 쌓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입사를 했을 때, 인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접목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항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그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만 가져와서 문장들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직무 관련 강점을 적기는 하지만 조직 및 단체에서의 활동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항목을 좀 볼게요.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한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협업하며
느꼈던 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협업과 관련된 경험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적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네 번째 항목에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딱 묻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협업을 한 경험,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협업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하면 요 정도의 성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누군가와 함께 협업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냈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적으라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협업을 할 때는요,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보통 어떤 소속된 조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요,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한 뭐 어떤 행동들이나 과업들을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내 자소서란 말이죠.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을 협업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두에 써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인사 담당자들이 서두에 그 내용,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든 전체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부분을 첫 문장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협업이 진행된, 어떤 과정으로 협업이 진행되었는지, 협업은 왜 필요했고, 그리고 협업은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협업에 대한 동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포함하고 내가 인턴으로서 어떤 협력의 자세를 발휘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나타내시면요, 완성은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볼까요? 자, 인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좀 이상하죠? 우리 첫 번째 항목에서도 직무 관련 역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 항목에서도 또 직무 관련 역량,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질문이 좀 많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요, 1번과 3번은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번과의 차이점은, 1번은 조직에서의 어떤 활동, 그것을 적는다 하면 3번은 혼자서 무언가를 했던 경험들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번은 제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1번은 제한이 있지만 이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본인이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 적으시고요. 조직적으로 한 거죠. 조직에서 한 것. 그리고 그거 말고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다, 뭐 조직적으로 한 것도 상관이 없죠. 조직적으로 한 것이 두 가지라면 그 에피소드 두 가지 중에서 1번에 해당된 거를 적으시고 남은 거를 3번에다가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재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항목이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직원과 갈등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업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다면, 네 번째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했는지에 대한 전체 내용을 바라봐주는, 나타나주는 문장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 갈등은 발생한 동기가 무엇이었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요지, 그러니까 뭐 A 의견, B 의견, 이렇게 부딪히는 갈등이 있겠죠. 이 갈등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아이디어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절충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절충안을 모색했는지, 그리고 그 절충안을 제시했을 때 주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시행한 결과, 시행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시행했을 때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이 부분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 3권과 2번 4번이 내용은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의 차별성은 있고요. 차이점은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나타내시면 되고요. 심평원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가치, 공익 가치의 모든 것들이 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재상이나 가치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것들은 웬만한 공기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내용들이 거의 그 가치관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가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소개서의 주제를 잡을 때, 각각의 내용들에 맞는 주제를 잡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작성하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인턴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내용에 조금 더 제가 말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로 풀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문의가 있으신 부분들도 언제든지 카톡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